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은 비가 일정한 수열인데요. 어떤 비가 일정하다는 거냐면 전의 항에 대한 다음 항의 비, 즉 AN에 대한 AN 플러스 1의 비가 일정한 수열을 의미합니다. 즉 AN분의 AN 플러스 1이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2, 6, 18, 54. 자, 요런 수열은 전의 항으로 다음 항을 나누면 항상 얼마인가요? 3이죠. 요렇게 비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계속해서 일정한 수를 곱하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 자, 이때 곱하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R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면 AN에서 AN 플러스 1로 갈 때 R이 곱해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는 AN 플러스 1이 R 곱하기 AN이다.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라면 등비수열이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양변을 AN으로 나누어서 AN분의 AN 플러스 1이 R이다. 이런 관계가 주어져도 우리는 등비수열인 거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의미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인데요. 마이너스 81, 27, 마이너스 9, 네모, 마이너스 1 이런 수열이 있고, 두 번째는 16분의 1, 네모, 4분의 1, 2분의 1, 1 이런 수열이 있을 때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 공비와 네모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졌을 건데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이 될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모는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 거니까 3이 될 거고,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셋째 항에서 넷째 항으로 갈 때 2를 곱해져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16분의 1에다가 2를 곱해야 네모가 되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공비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 첫째 항이 A라고 하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을 때 일반항 A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 AN을 쭉 한번 나열해보면 A1, A2, A3, A4 쭉 가서 AN을 거쳐서 계속 이렇게 나열이 될 거겠죠. 근데 공비가 R이기 때문에 전의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때 계속해서 R이 곱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은 A라고 주어졌고 A2는 AR이 되고요. A3은 AR 제곱, A4는 AR 세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공비가 몇 번씩 곱해졌는지를 잘 보시면 요 A3을 보시면 공비가 2번 곱해졌잖아요. 이 2번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 사이 간격이 2개이기 때문에 R이 2번 곱해져서 R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A4 같은 경우는 사이 간격이 3개니까 R이 3번 곱해졌을 겁니다. 자, 그럼 AN은 어떻게 될까요? 사이 간격이 n-1개일 거니까 AR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은 AN은 AR의 n-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에서 첫째 항이 7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일 때 일반항을 구해보시오 라고 하면은 AN은 AR의 n-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괄호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열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다고 해봅시다.
요럴 때 일반항을 구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첫째 항은 48이고 공비는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일반항 AN은 48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도 각자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 두 번째는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이런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1번 같은 경우는 AR의 n-1제곱 요거일 거고요. 두 번째는 첫째 항은 마이너스 3이고 공비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N은 A의 R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4번입니다.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등비수열 AN이 있을 때 제10항을 구해보고 마이너스 486이 제 몇 항인지를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제10항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R의 9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9제곱 이렇게 답을 쓰거나 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9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의 9제곱까지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마이너스 486이 제 몇 항일까? 라는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될 테고 일반항은 A, R의 n-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언제 486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겠죠? 얘가 언제 마이너스 486이 되냐? 양변을 2로 나눠보시면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마이너스 243입니다. 자, 마이너스 243은 마이너스 3의 5제곱이기 때문에 n-1은 5가 돼서 n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제6항인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항이 마이너스 10이고 제5항이 1250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이라고 한다면 A2는 AR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고요. A5는 AR의 4제곱인데 얘가 125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AR의 4제곱을 AR로 나누면 얘는 1250을 마이너스 10으로 나눈 거고 좌변을 잘 정리해보면 R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25가 됩니다. R은 실수일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고 A는 다시 여기다가 집어 넣어보시면 2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은 AR의 n-1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겠죠. 문제 6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빠르게 풀어볼게요. A3은 1, A6은 27. 두 번째는 A4는 48, A7은 마이너스 384. 자, 이번에도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설정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2번 전부요.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 A3은 AR의 제곱인데 얘가 1이라는 소리고 A6은 AR의 5제곱인데 얘가 27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AR의 5제곱을 AR의 제곱으로 나누면 27을 1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럼 좌변을 정리해보면 R의 세제곱이 27인 거고요. 따라서 R은 3이 됩니다. 그럼 A는 다시 여기다가 넣어보시면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N은 AR의 n-1제곱이니까 요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A4는 AR의 세제곱인데 얘가 48이라는 거. 그 다음에 A7은 AR의 6인데 얘가 마이너스 384라는 거겠죠? 이번에도 나눠줄게요. AR의 6제곱을 AR의 3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84를 48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럼 좌변은 R의 3제곱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는 다시 여기다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7번은 공비가 2고 제5항이 48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항을 구해볼 거예요. 자, 등차수열에서도 우리 이런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는데요. AN을 먼저 구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되는데 A5가 48이라는 말은 AR의 4제곱이 48이라는 거고 R이 2기 때문에 16A가 48이 되고요. A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좌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600 이상이 되려면 양변을 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2n이 300 이상이 되고요. 2의 6제곱이 64고 2의 7제곱이 128이고 2의 8제곱이 256이고 2의 9제곱이 512이기 때문에 n이 몇 이상일 때 처음으로 300 이상이 될까요? 9 이상일 때 처음으로 300 이상이 되겠죠. n은 자연수일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항은 9일 때, 즉 제9항일 때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8번입니다. 사진의 넓이가 처음에 2048제곱센티미터였는데 넓이를 50%로 줄이는 과정을 반복을 한대요. 그 과정을 반복해서 10번 반복한 후 사진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자, 넓이를 50% 줄였다는 말은 넓이를 2분의 1배 했다는 소리죠. 그 말은 한 번 반복하면 50%를 한 번 반복하면 넓이가 2048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1024가 된다라는 거고 두 번 반복을 하면 2048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한 번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죠? 51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10번 반복을 하면 제일 처음 넓이인 2048에다가 2분의 1을 몇 번이나 곱해야 될까요? 10번을 곱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2048은 2의 11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의 10제곱분의 1을 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얘를 수열을 세워서 풀고 싶다면 AN을 50% n번 반복 후 넓이 이렇게 설정을 하면 A1은 한 번 반복 후 넓이니까 1024가 될 거고요. AN은 공비는 2분의 1일 거니까 AN은 1024 곱하기 2분의 1의 n-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10번 반복 후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A10을 구하면 되고요. 얘는 1024 곱하기 2의 9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똑같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등비 중앙인데요. 얘는 등차 중앙이랑 개념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세수 ABC가 있는데요. ABC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ABC는 전부 다 0이 아닌 상황에서 요 세수가 서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번에도 요 가운데 있는 항을 가운데 항이라고 해서 등비 중항, A와 C의 등비 중항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이용해서 문제 9번을 풀어볼 건데요. 요거는 등차 중앙 문제보다 생각할 게 조금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1번 같은 경우 요 내수가 등비수열을 차례대로 이룰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A는 6과 54의 등비 중앙이 되어서 죄송해요. 앞에 A와 C의 등비 중앙일 때 관계를 안 봤네요. 자, 지금 등비 수열이면
공비가 r이라고 생각했을 때 a에서 b로 갈 때 곱하기 r이 되고 b에서 c로 갈 때 곱하기 r이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ar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c는 ar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를 한번 제곱해 볼까요? 그러면 a도 제곱되고 r도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얘는 a 곱하기 c랑 똑같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b가 a와 c의 등비 중앙이면 b제곱은 a랑 c의 곱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에서 a는 6과 54의 등비 중앙이니까 a제곱은 6 곱하기 54가 되겠죠. 그럼 a가 얼마인지 찾기 위해서 54를 6으로 쪼개보겠습니다. 6 곱하기 9로. 그러면 9는 또 3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얘는 18의 제곱이기 때문에 a는 18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a 제곱이 18의 제곱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8이 될 가능성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게 등비 중앙에서는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a가 18이라면 공비가 얼마인 거죠? 3인 거죠. 그래서 b는 54에다가 공비 3을 곱하면 되니까 112가 되겠고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8이라면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54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11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a는 18이고 b는 112다. 또는 a는 마이너스 18이고 b는 마이너스 112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써주셔야겠습니다. 112가 아니라 162네요. 둘 다 162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엔 b를 먼저 구하는 게 빠르겠죠. b는 8과 128의 등차 중앙이어서 b제곱은 8 곱하기 128이 되고 128을 8로 쪼개보면 6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8 곱하기 8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32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b는 3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자, b가 32라면 공비는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4를 곱해야 8이 된다는 소리니까 a는 2가 되어야 할 겁니다. 또는 b가 마이너스 32라면 b가 마이너스 32라면 8에서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마이너스 32가 되잖아요. 그 말은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야 8이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볼 건데요. 요거는 등차 수열보다 생각할 게 좀 있어요.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 sn을 구해볼 건데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공비가 1일 때 그리고 공비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공비가 1이라면 an이 항상 얼마라는 소리예요? 원래는 an이 ar의 n-1제곱이잖아요. 근데 공비가 1이면 an은 항상 a가 되겠죠. 즉 sn은 a1부터 an까지 더한 건데 모든 항이 a이기 때문에 a를 몇 번 더한 거예요? n번 더한 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될까요? n 곱하기 a, 즉 첫째 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한 게 되는 거죠. 반면에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는 sn을 제가 쭉 한번 나열해보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ar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스킬이 필요한데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sn의 전체에다가 r을 곱해볼 거예요. 공비를. 자,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들에 전부 다 r을 곱해줘야 되는데요. 요 첫 번째 항에다 r을 곱하면 ar이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 칸 밀려서 여기다가 ar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야 위의 식과 똑같아져서 좀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인 ar에다가 r을 곱하면 ar 제곱이 될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 한 칸 밀려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r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 쭉 가서
n번째 항 바로 전에 항에서 r을 곱해서 a r에 n-1제곱이 나왔을 거고요. 마지막 a r에 n-1제곱에다 r을 곱하니까 a r에 n제곱이 될 겁니다. 하나 밀려서 출발했으니까 뒤에서도 하나가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 이제 위에서 아래식을 빼줍니다. 그럼 좌변은 SN으로 묶어주면 1-R이 되고요. 우변은 중간 과정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뭐죠? A에서 AR의 N제곱을 뺀 것이 됩니다. 얘는 A로 묶어주면 A의 1 빼기 R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우리는 SN을 구하고 싶은데 1-R은 R이 1이 아닐 때 0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양변을 1-R로 나누어도 괜찮아서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SN이에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분모 분자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은 1일 때 SN은 NA라는 거 하나랑 R이 1이 아닐 때는 요 두 가지 1-R분의 A의 1 빼기 R의 N제곱이랑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요거 두 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첫 번째 거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면 유용하고요.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유용합니다. 그래야지 분모가 양수가 나와서 둘 다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지만 저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등비수열에서 S10, 즉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3이니까 공비가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1보다 큰 곳에 넣으면 편한 공식에다가 넣어보시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3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공식에 그냥 적용만 해주시면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공비가 1보다 작아서 1보다 작을 때 넣으면 좋은 공식에 넣어보면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2의 1 빼기 2의 10제곱분의 1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11번입니다. S3이 26이고 S6이 728인 등비수열이 있대요. 자, 그러면 S3은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세제곱이 26이라는 소리고 S6 같은 경우는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6제곱이 728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둘이 다른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 1 빼기 R분의 A는 둘 다 공통이고요. 차이점은 얘네 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얘네 둘도 완전히 관련 없는 애들이 아니죠. 1 빼기 R의 6제곱 같은 경우는 1 빼기 R의 세제곱에다가 1 플러스 R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요만큼이 우리가 S3이라는 걸 알고 있고 26이라는 거니까 26 곱하기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 728이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R의 세제곱은 728을 26으로 나눈 거니까 얼마가 될까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28이 나옵니다. 그 말은 R의 세제곱이 27이라는 거니까 R이 3이라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이 3이라는 걸 여기다 다시 넣어보시면 A가 2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그래서 3의 N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자, 12번은 11번보다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S4가 4래요. 그러면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4제곱이 4라는 거고 S8이 104인데 1 빼기 R분의 A의 1의 8제곱이 104라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도 달라진 거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고 이번에도 1-R의 8제곱이 1-R의 4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4니까 나머지 요만큼은
4에다가 1 플러스 R의 4제곱, 요게 지금 104인 거니까 1 플러스 R의 4제곱은 104를 4로 나눈 거여서 26이 되겠죠. 그래서 R의 4제곱은 25가 됩니다. 자, 여기서 R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필요하면 R을 구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여기까지 놔두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S12를 정리를 해볼게요. S12 같은 경우는 1-R분의 A의 1-R의 12가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1-R의 12가 1-R의 4제곱이랑 완전히 관련 없지가 않고 인수분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A의 1-R의 4제곱에 1 플러스 R의 4제곱 더하기 R의 8제곱이구나, 요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요만큼이 얼마인 걸 알고 있죠? 4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 곱하기 1 플러스 R의 4제곱 더하기 R의 8제곱, 얘를 구하면 되고, 우리는 R의 4제곱이 25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25 더하기 25의 제곱, 즉 625가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651이 되어서 2604가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시오. 요거는 SN에서 SM-1을 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주의할 점은 SN에서 SM-1을 뺄 때는 N이 2 이상이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좌변은 AN이 되고요. 우변은 3분의 2의 n-1제곱 빼기 3분의 2의 n이 되는데, 얘를 3분의 2의 n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앞에 거는 2분의 3이 남을 거고 뒤에 거는 1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이 됩니다. 이때 n의 범위는 2 이상이겠죠. 그럼 A1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S1, 즉 1-3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요 위에 식에다가 n자리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시면 정확히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두 개로 쪼개서 쓰지 말고 AN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대문제입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이런 정보가 주어졌는데 S10에서 S8을 빼면은 뭐가 남을까요? A9 더하기 A10만 남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AN을 AR의 n제곱이라고 설정을 하면 A8 같은 경우는 AR의 n-1제곱으로 설정을 하면 A8 같은 경우는 AR의 7제곱이고 A9 더하기 A10은 AR의 8제곱 더하기 AR의 9제곱이 될 겁니다. 얘가 지금 3분의 4라는 건데요. 분모를 좀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AR의 8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분의 AR의 7제곱 이렇게 되고 분모 분자 약분해 줄 수 있죠. 그럼 남는 거는 R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1이 3분의 4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해보면 4R 제곱 더하기 4R 빼기 3은 0이 됩니다. 그래서 2, 2, 3, 1 이렇게 되어서 2R 더하기 3에다가 2R 빼기 1을 곱한 게 0이라는 거고, 공비는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R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2는 AR이니까 10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5가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A 노래의 다운로드 건수를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일정 비율로 감소를 한대요.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는 거는 등비 수열을 따른다는 거겠죠? 그때 1월 다운로드 건수가 40건, 480건, 즉 A1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480, 5월 다운로드 건수가 330건, 즉 A5를 3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궁금한 거는 A3이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럼 공비를 R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A5 같은 경우는 480 곱하기 R의 4제곱인데 걔가 30이기 때문에 R의 4제곱이 16분의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3 같은 경우는 AR의 제곱인데 A는 480이고 거기다 R의 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R의 4제곱이 16분의 1이니까 R의 제곱은 4분의 1이 돼야겠죠? 양수여야 되니까요. 양의 실수. 그래서 480 곱하기 4분의 1을 해서 120, 즉 120건이 되겠습니다. 자, A가 3인 등비수열일 때
AN을 AR의 n-1제곱으로 잡으면 요 식을 A와 R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AR분의 AR제곱 빼기 AR의 세제곱분의 AR의 5제곱, 즉 R 빼기 R의 제곱이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식에서 양변에 4를 곱해줘서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모두 다 우항으로 이항해줄게요. 그러면 4R 제곱 빼기 4R 더하기 1은 0이 되어서 2R 빼기 1의 제곱이 0입니다. 그래서 R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5는 AR의 4제곱이니까 3 곱하기 2의 4제곱분의 1, 즉 16분의 3이 됩니다. 16과 3은 이미 서로소인 자연수이기 때문에 P는 16, Q는 3이 되어서 P 더하기 Q는 16 더하기 3 해서 19가 되겠습니다. 자,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에서 A2, AK, A8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그러면 AK는 A2와 A8의 등차 중앙이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AN을 A 플러스 n-1 곱하기 D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A2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D, A8은 A 플러스 7D 얘를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A 플러스 4D가 됩니다. 그 말은 K는 5번째 항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A1, A2, A5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요 A2는 A1과 A5의 등비 중앙이 되어서 A2의 제곱이 A1 곱하기 A5가 됩니다. 근데 A1은 A고 A2는 A 플러스 D, A5는 A 플러스 4D 이런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A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36은 A제곱 더하기 24A가 되어서 12A는 36이 됩니다. 그래서 A는 3이 되겠죠? 그래서 K는 5고 A1, 즉 A는 3이 되기 때문에 5 더하기 3을 해서 8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